안녕하세요, 위아맨 주인장입니다. 혹시 요즘 관계할 때 잘 안 쓴다든지 하면서 물렁해진다든지 한 번만 해도 잘 안 쓴다든지 이러진 않으신가요? 그 고민 저도 알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이 발기력이 약해진 이유 3가지 편입니다. 원래 남자는 피곤할 때 잘 안 돼, 어제 술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변명하며 비뇨기과 다녔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남자에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사소한 것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던 치트키까지 알려드릴 거고 남자라면 후회 없는 10분 되실 겁니다. 곧 설인데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성 발기부전, 자극성 발기부전. 아마 2030 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이걸 거예요. 아직 섹스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 본인의 성능력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는 발기부전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다못해 자위를 하더라도 딱딱한 채로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세워가면서 한다든지 고개 숙인 발기력, 자신감 저하, 이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저도 겪었는데 늪 같아요. 아마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오늘 여자친구랑 모텔을 갔어. 슬슬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쓰네. 뭐 어찌저찌 했어. 근데 솔직히 여자친구 만족 못 시킨 것 같아. 너무 빨리 끝났나? 다음에 할 땐 보여준다. 근데 그 다음에 하다가 죽어. 왜 이러지? 이게 무한 루프예요. 그냥 이러다 보면 점점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고 실제로 잘 쓰지도 않게 될 뿐더러 조루기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시민성 발기부전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제가 찾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한 달만 지키셔도 성기능 좋아질 거예요. 자, 위아맨의 팀 나갑니다. 첫 번째, 물렁물렁할 때부터 꽉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딱딱해진 뒤에 적당한 압으로 흔드세요. 두 번째, 최대한 세울 때까진 상상으로, 그 다음에 시각 자극, 마지막은 반드시 빳빳한 상태일 때 싸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자위하다 쌀 것 같아도 최소 10분에서 15분은 넘기셔야 합니다. 조절하세요. 네 번째, 귀두에 자극을 주며 자위하는 게 아니라 기둥을 잡고 자위하세요. 다섯 번째, 최고의 장면에서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자위 시간 1시간은 넘기지 마세요. 여섯 번째, 야동 말고 차라리 자극이 적은 사진 같은 거 보면서 하세요. 이 6가지 지키시다 보면 진짜 고쳐져요. 참고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자위로 풀고 싶을 수는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자위로 푸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음란물 시청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자연스럽게 성욕이 올라올 때까지 참으세요. 1일 1달 하고 계시는 분들은 2-3일에 한 번 정도로 조절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잠깐, 나 이럴 시간 없다, 급하다,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 치트키 쓰셔야 합니다. 시알리스 9구정 5mm, 10mm 중 택해서 병원에서 처방받고 구매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 착각하는데 이건 내성 생기는 약이 아니고 검증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비뇨기과 가보시면 알겠지만 20대 초중반 분들부터 30-40대 남성분들까지 이거 처방 진짜 많이 받아요. 저도 걱정했는데 내성 안 생겼고요. 문제는 비싸요. 시알리스라는 약이 정품인데 너무 비싸서 카피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한미약품 9구장 종근당 샌돔. 카피약이라고 다를 건 없고 그냥 탈모약처럼 정품 너무 비싸니까 병원에서 저렴한 걸로 처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mm, 10mm, 20mm가 있는데 20mm는 너무 세서 쳐다도 보지 마시고 10mm도 웬만하면 처음엔 추천 안 드려요. 세기도 하고 8알이라서 별로예요. 차라리 5mm로 구매한 뒤에 한 알씩 먹어보고 효과가 너무 없다, 그때 2알 한꺼번에 드시면 10mm 한 알이랑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처음 드시면 5mm도 충분할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5mm는 30알로 원래 한 달치 매일매일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예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기능도 하고요. 10mm, 20mm는 8알인데 성관계 1시간 전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예요. 약간 도핑약 같은 느낌.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하루에 한 번만 드셔야 되고요.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관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2시간이 지난 뒤 맥스 효과가 나요. 근데 사실 술 마시다 모텔 갈 때가 많잖아요. 저는 술 마실 때도 9구정 먹은 적이 많은데 솔직히 별 차이는 없었어요. 공복에 먹는 게 효과가 좀 더 좋았고요. 근데 정말 주의할 점, 5mm나 10mm 모두 심혈관계에 관련된 약이라 처음 먹으면 심장 두근거림, 메스꺼움, 얼굴 뜨거워지며 홍조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전 좀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10mm 처음 먹었을 때는 술도 안 마셨는데 엄청 빨개지면서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과 두근거림이 있었고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괜찮아졌어요. 꼭 의사와 상담한 뒤 본인이 현재 먹는 혈압약이 있는지 심장병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한 뒤에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또 하나의 단점, 가격. 제 기억으로 9구정 5mm는 4-5만원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그냥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약이라 처방 비용도 15,000원 정도 있어서 거의 30알에 6-7만원 나가는 거죠. 내성은 없는 대신 비쌉니다. 저는 이 시알리스라는 게 치료제 역할도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처럼 무기를 하나 더 차고 전쟁에 나간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더 컸어요. 실제 효과도 좋아서 9구정 드셔보시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지속이 되실 거예요. 전 이걸로 자신감을 많이 찾았고 지금은 너무 잘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젠 먹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 갈 때나 몸이 너무 피곤한 날을 대비해서 사놓긴 해요. 뭔가 든든하달까? 자, 이제는 육체를 정복하러 가볼까요? 두 번째, 흡연. 사실 시민성 발기부전은 어쨌든 내가 자신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흡연은 진짜 직접적인 발기부전 체감 1위였습니다. 전 20대 초반까지 담배 달고 살았거든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7년 이상 폈었어요.
있어요. 근데 20대 초반부터 여자친구랑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운동을 덜 해서 그랬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담배를 끊은 지 5, 6년 차가 된 지금 20대 초반보다 훨씬 잘 새요. 제일 체감이 컸던 건 하룻밤에 관계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 어떤 정력제를 먹는 것보다 가장 체감이었던 게 금연이었어요. 많은 흡연자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고 난 담배 피는데도 잘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담배까지 끊으면 심이캔 형님 되는 거예요. 담배가 발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너무 많아서 굳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극단적인 하나, 피가 쏠려야 발기되는 건 아시죠? 이때 담배에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 팽창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니코틴은 엄청 강력한 혈관 수축제예요. 왜 여자친구랑 관계 끝나면 담배 피잖아요. 실제로 하기 전에 한번 펴보시면 생각보다 잘 안 쓸 거예요. 피 쏠리는 느낌도 덜 할 거고. 전자담배는 다르지 않아? 물론 연초보다 니코틴 자체는 덜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발기력이 낮긴 합니다. 저도 전담 필 때가 좀 낮긴 했지만 금연한 이후의 발기력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아마 끊으면 한 달만 지나도 체감 오실 거예요. 헤비 스모커였던 제 입장에서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고, 끊었을 때 발기력 대폭발과 더불어 피부 트러블, 착색, 가래, 목감기까지 다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여러분이 연초는 무조건 끊으시고 웬만하면 전담도 줄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중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핀 애들은 많이 늙어 보이고 피부도 굉장히 푸석해졌어요. 노화가 진짜 빨라집니다. 주름도 심해지고 피부색도 많이 착색됐더라고요. 세 번째, 하체 운동을 안 해서 시알리스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거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남자의 힘은 하체에서 나온다. 100%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상체에 비해 하체가 많이 약한 편이었는데 이 세 운동이 제 성기능에 정말 큰 체감을 줬어요. 먼저 스쿼트, 종아리 다 좋죠. 근데 제가 가장 발기에 체감이 컸던 운동은 내전근 운동이었어요. 먼저 이너사이는 처음 접하면 중량을 아주 살짝만 올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무거우실 거예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자극하는 운동인데 생각보다 이쪽을 자극하는 운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체하는 날 1순위로 하는 운동입니다. 하고 나면 아마 가랭이 안쪽이 뜨끈뜨끈하면서 꽈추 쪽에 피 쏠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체한 날은 이틀 정도 못 걸을 정도로 아픈 거 아시죠? 이너사이는 처음 하면 다음날 다리를 조금만 벌려도 찢기는 것처럼 아파요. 특히 잘 때 가랭이 사이가 타들어가듯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다음날 스케줄 없을 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너사이는 총 5세트 정도 합니다. 워밍업 한 세트, 본 세트 4세트. 하체 시작 맨 처음에 하거나 마무리 운동으로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게 좋았어요. 피도 확 쏠리는 느낌이라 워밍업 제대로 되는 느낌이고, 다른 하체 운동에 비해 상체도 자유로워서 피로감도 덜하고요. 헬스장 머신이 가장 좋긴 한데 만약 시간이 없다? 쿠팡에 내전근 운동기구라고 치면 쫙 뜨거든요. 거기에 2-3만원 정도 적당한 거 구매하셔서 운동해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스쿼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전신 운동, 하체 전체를 강화하는 운동이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하는 게 좋아요. 대신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빈봉으로 하시거나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양쪽에 25kg씩 70kg가 최대거든요. 전 무게를 많이 못 쳐요. 근데 솔직히 스쿼트 자체가 전신 운동과 하체에 좋은 건 너무 잘 알지만 발기 자체에만 놓고 보면 이너사이처럼 실제 체감이 컸던 게 아니라서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땀내기용으로 하거나 패스할 때도 있어요. 대신 남자 하체 건강을 위해선 스쿼트 필수입니다. 스쿼트는 총 6세트 정도 이 순서로 하는 편입니다. 다음, 종아리 운동.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종아리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혈액 펌핑이 잘 되고 체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앉아서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하체 쪽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종아리 운동이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축구선수, 씨름선수 보시면 하체도 하체인데 종아리 근육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종아리 근육은 유전이 큽니다. 저도 거대한 종아리를 못 가질 건 알지만 그래도 무조건 해야 하는 운동이에요. 발기체감이 좋았거든요. 카프레이즈가 가장 유명한 운동 방법이고, 먼저 곧게 선 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며 종아리에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카프레이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스탠딩 카프레이즈와 시티드 카프레이즈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탠딩 카프레이즈의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먼저 스탠딩 카프레이즈, 머신이 있다면 좋아요. 자세도 다 잡아줘서 그냥 하시면 되고, 머신이 없다면 덤벨을 이용하거나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무릎을 안 굽히고 곧게 서서 하는 게 더 자극이 오고, 발 뒤꿈치를 평평한 땅에서부터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발 앞쪽에 원판이나 받침대 가져다 놓고 앞쪽만 올라간 뒤 발 뒤꿈치가 내려간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올리시면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종아리 자극이 더 될 거예요. 저는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스미스 머신에서 카프레이즈를 자주 하는 편인데 사람이 많을 땐 덤벨을 이용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고 곧게 서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허리가 살짝 아플 수가 있어요. 이때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시티드 카프레이즈. 아마 헬스장에 시티드 카프레이즈 머신이 있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벤치에 앉아서 합니다. 이것도 원판을 가져다 놓고 발 앞쪽을 올려놓은 뒤 허벅지 무릎 쪽에 덤벨이나 바벨을 10kg에서 20kg 정도 올려놓고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올리면서 종아리를
종아리를 조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꿈치를 내릴 때도 천천히 각 4세트씩 워밍업 1세트, 본 세트 3세트 조지고 나오는 편입니다. 시간 없을 때는 워밍업은 패스하고 본 세트만 조질 때도 많아요. 끝나면 종아리가 타는 것처럼 미친듯이 조일 거예요. 안 그러면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종아리 운동은 무게를 올리고 하는 게 좋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홈트가 가능한 운동이라 꼭 추천드려요. 하체를 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주 2, 3회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체 쪽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플러스 레그 프레스, 이건 제가 일반적인 하체 루틴에 꼭 넣는 운동인데 허벅지와 엉덩이 쪽이 더 타겟이 많이 돼서 종아리 자체보단 하체 전체에 자극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제가 하체 운동할 때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런 날 이너사이, 카프레이즈, 레그 프레스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운동이 허벅지, 엉덩이 쪽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종아리의 자극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하기 귀찮은 날 차라리 이걸 6세트 할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3대 발기부전 요인이었고,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잘 고치셔도 남자의 인생, 성기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설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